이것은 빵인가 이것은 뻥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보시는 것 같은 빵은 우리 브라질에서는 뻥 프랑시스, 즉 프랑스식 빵이라고 해서 아침마다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 빵은 보시는 것과 같이 크기가 많이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65에서 한 70g 정도 하고, 예전에는 하나당 가격을 매겨 팔았다가 10여 년 전부터 정부의 권유로 이제 무게로 팝니다. 그러니까 무게로 지금 계산해 보면 뭐 한국 돈으로 한 몇백 원도 안 되는 그런 비싸지 않은 가격입니다. 이 뻥 프랑스에서의 이름 유래도 참 재밌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이제 개발한 나라지만은 포르투갈 자체가 인구도 적고, 또 1888년도에 이제 노예 해방으로 일손이 많이 모자르자 이탈리아 사람들이 대거 이민 오며 이제 브라질 정착하게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브라질에서 많이 먹는 빵은 포르투갈에서 온 빵과 또 이제 브라질 빵, 그러니까 이탈리아 빵 여러 가지 섞이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식의 빵도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시는 것 같은 이 빵이 비슷해 보이지만은 모양도 약간 다르고 이 색도 다르고요. 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 큰 빵, 보통 이제 이탈리아 빵 같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빵의 이제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겉은 딱딱하고 속은 촉촉하지만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그 딱딱한 그 촉감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먹기에는 좀 이게 힘든 그런 게 있습니다. 18세기부터 19세기부터 이제 크게 이제 성공한 것이 바로 이제 커피 재배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커피를 이제 수출하면서 돈을 벌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부자들이 자녀들을 그 당시 세계 중심지였던 유럽으로 많이 유학을 보냈습니다. 또 부자들도 프랑스 갔다 오고 하면서 그 당시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시작하기가 뭐냐, 근데 바게트인데요. 그러니까 뭐 바게찌요, 그러니까 조그만 이런 이제 바게트도 있고, 이렇게 큰 바게트도 있고요. 이런 바게트 빵 같이, 그러니까 굉장히 가벼우면서 촉촉한 빵, 식감이 좋은 빵, 냄새도 좋은 빵, 이것을 보고 브라질 사람들이 돌아와서 야, 우리도 저런 식의 빵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떠느냐, 뭐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결정적인 게 이제 20세기 초에 이제 시작한 이제 1차 세계 대전에 이제 참가한 이제 군인들로 브라질도 이제 이렇게 맛있는 빵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빵을 만드는 게 딱 보고 이렇게 생겼다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밀가루 종류도 다르고, 또 그 다룰 수 있는 제분,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 들어가게 되고, 또 물도 다르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우여곡절 겪다가 만든 것이 바로 이제 지금의 이 뻥 프랑세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식 빵이라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프랑스에는 이 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에서 먹는 거고요. 상파울루에서는 이제 뻥 프랑세스라고 부르고, 리우데자네이루, 그러니까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다른 주에서는 까세찌뇨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느 일부 지역에서는 뻥 까레까, 그러니까 까레까라는 말이 대머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머리 같이 민둥민둥하다라고 해서 이름도 하고,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름이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빵을 파는 것은 이제 빠다리아라고 해서 아침마다 만드는데, 이렇게 보통 빠다리아는 이제 빵 만든 사람이 새벽 뭐 2, 3시에 일어나서 뭐 발효시키고 아침부터 6시부터 빵을 냈고, 또 뭐 2, 3시간마다 새로운 빵을 이제 몇백 개씩 이제 구워냅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 딱 가면은 이제 고소한 맛이 나는 그런 빵을 바로 살 수 있고, 또 이게 이제 실외에서 이제 2, 3시간이 있다고 해서 맛이 그렇게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맛있는 거고,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은 이제 딱 하루 정도 지나면 많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좀 권장하지 않은 그런 것이죠. 이 빵 같은 경우에는 하루 지나면요, 잘라서 뭐 버터를 바르든가 아니면 기름을 바르든가 해서 구워 먹기도 합니다. 아니면 튀겨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뭘 쓰고요. 식당에는 어딜 가도 당연히 이제 이 빵을 주고 누구나 이제 쉽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바로 뻥나 샤빠라는 빵입니다. 빵에다가 버터를 바르고 이 철판에 놓고 구우면서 살짝 누른 것입니다. 아주 고소하며 담백한 맛이 있습니다. 또 그 옆에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철판에 구운 빵에다가 치즈를 올려놓고 열을 가한 것입니다. 하얀 치즈를 넣는 경우도 있고, 뭐 치즈는 뭐 여러 종류에 따라 아주 맛있는 그런 빵입니다. 예,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이제 뻥을 이제 어떻게 가공해서 먹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빵을 이제 제가 잘라보겠습니다. 이 빵에 이제 아침에 보면은 이제 커피와 같이 이제 먹는 것인데요. 커피도 브라질 커피 유명하죠. 이 커피에다가 우유를 타게 되면은 반반씩 커피가 들었다고 해서 메디아라는 것인데, 이런 걸 또 이제 상파울루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이 보시는 빵이 있고요. 이 빵을 또 쓰는 칼이 요런 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칼들 뭐 이런 걸 또 많이 쓰시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요런 이제 톱날이 이제 있는 빵을 이제 칼을 쓰셔야 이제 잘 쓰러지고요. 이렇게 보면요. 빵을 잘라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 속은 이렇게 촉촉합니다.
요 촉촉한 요 빵이 보이시죠? 식감이 이렇게 이쪽에도 이렇게 보이시죠? 요 빵에다가 버터를 살짝 넣어서 바르면은 뻥콩만떼이가, 그러니까 빵과 버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열심히 발라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는지요? 이렇게 빵이 있죠? 빵 위에 버터 있다. 이게 또 일부 빠다리아, 그러니까 식당에서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브라질 포르투게스로 삐까니아라고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삐까니아라는 무엇이냐면은 지방이 이제 두꺼운, 위에 지방이 있고 밑에 고기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위에 지방, 그러니까 기름이 있다, 그러니까 버터가 많이 발라졌다라고 했으니 삐까니아라고 합니다. 그 식당 가면 아침에 나오마 삐까니아 그러면 삐까니아 이 고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뻥을 말하는 거기도 합니다. 자, 이외에 또 어느 바다르에서는요 상파울로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겁니다. 이렇게 빵 보시는 것 같이 반을 잘랐습니다. 요 안에 요 속을 이렇게 빼냅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들이 보면 이게 이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살찐다, 이거 어느 나라 똑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속이 비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딱 보면은 가운데가 비어 있는 게 꼭 카누라고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까누아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그럼 버터나 뭘 넣어더라. 그래서 이거 보면은 나오마 까누아 그러면 카누식 빵을 달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햄을 넣어 먹던 간에 이 안에 속을 이렇게 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제 입은요.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좀 뭐 부담 가야 된다고 할까? 좀 촉감이 좀 많이 좀 무겁게 느껴지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바삭한 부분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이런 빵과 커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오렌지 주스 이제 하나 먹게 되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치즈만 발라 먹느냐, 아니면 이렇게 버터만 발라 먹느냐? 아니죠. 여기에 또 맛있게 또 조려주는 방법이 있죠. 브라질에서 많이 먹는 치즈 중에 하나인 모짜렐라. 우리 한국에서는 모짜렐라로 알려져 있죠. 이 모짜렐라와 또 햄,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만들면 또 맛있는 간식이 됩니다. 제일 많이 먹는 간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바로 미스투 깬치라고 합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먼저 이름을 보면 미스투 깬치라는 거는, 미스투라고 하는 거는 섞다라는 뜻입니다. 노란색과 분홍색 햄이 섞여서 맛있는 간식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미스투 깬치는 열을 가해서 만든 것이고요. 미스투 프리오라고 하면 차가운 것은 그냥 빵 사이에 이 두 가지 햄을 넣어서 그냥 먹는 것입니다. 뭐 맛은 뭐 취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뭐 꼭 이렇게 차갑게 먹는다고 해서 특별히 맛없는 건 아니고 또 그 나름대로의 또 맛이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미스투 깬치, 이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후라이팬을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이 번호도 우리 한인이, 제가 아는 형님이 브라질에 수출하셔서 전 지역에 이제 팔고 있는 그런 번호이기도 합니다. 또 이 후라이팬은 또 우리 한국인이 많이 수입하시고요. 우리 한국 거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후라이팬에 원래 이제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기름을 넣긴 그렇고 제가 이제 버터가 있으니까 약간만 바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햄을 살짝 뜯어서 딱 2점 보이시나요? 프라이팬에 햄을 굽고 있죠? 이 굽고 있는 마당에 이게 많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주문하면 바로 그냥 뭐 2, 3분 만에 금방 나오는데요. 원래 식당에서는 이런 프라이팬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넓은 이제 철판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약간 돌고 있고요. 약간 이제 익어갈 때쯤 여기 위에다가 치즈, 햄이 2개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치즈를 2장을 살짝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예, 많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뚜껑을 덮어야 됩니다.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 없답니다. 안타깝죠. 왜냐면 그래도 수분이 이제 증발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하다가 치즈를 한번 약간 열어 가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예. 그래서 치즈가 약간만, 금방 녹습니다. 이제 많이 이제 열을 가지는 않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빵을 가져다가 올려놓고, 아이씨, 이거 망했다. 요 사위에, 어이씨,
망했는데. 빵을 올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일게요. 보이시나요?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게 미소켄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햄과 치즈만 넣으면 되고요. 이 뚜껑을 열면 바로 이제 치즈가 보이는 거죠. 보통 이렇게 돼서 식당 가서 야, 미소켄치 하나 주세요. 그럼 이렇게 주는데 당연히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소스를 발라주는 것도 있고 이제 각 이제 비법이 따로 있습니다. 치즈 또 상표나 또 햄 상표에 따른 맛이 다르죠. 일반적으로 이 미소켄치 외에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게 바오루라고 있습니다. 원래 바오루는 사실은 이렇게 햄과 치즈가 아닌 로스트비프 등 여러 가지 이렇게 재료가 바뀌는데 일반 식당에서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햄과 치즈 이외에 이 위에다가 바로 토마토를 이렇게 올려서 두면은,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조금 이제 올리브 오일도 약간 바르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바로 이게 바오루라는 게 됩니다. 그러면 뚜껑을 살짝 닫고 이게 바로 오늘의 요리 바오루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맛있는 빵이 아침마다 브라질 사람들은 먹습니다. 커피와 먹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빵이라는 말도 포르투갈 말의 뻥입니다. 뻥 먹다가 일본을 통해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뻥이라는 발음이 빵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맛있는 뻥 이외에 앞으로도 가장 이제 맛있는 재미있는 이제 소식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같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